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김영구 멘토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어느 종목이세요? 네, 아모레 퍼시픽이고요. 네. 매수가 비중은요? 18만에 20%요. 18만 원이세요? 네네. 아, 많이 힘드시겠다. 그죠? 많이 떨어졌네요. 네, 오래 갖고 있었는데 힘드네요. 아, 그래? 근데 오늘은 조금 네. 더 남들보다는 조금 덜 하진 않으세요? 오늘 시장을 그래도 봤을 힘든 때. 건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건 똑같잖아요. 근데 이제 네네.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게 뭔가라는 것들을 보는 거죠. 오늘 뭐 그동안은 먼저 빠졌기 때문에 어제 오늘 좀 덜 빠지고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잖아요. 네네.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. 우리가 먼저 이제 고통을 얻은 종목이잖아요. 그죠? 네. 그러고 이제 지금 보니까 다른 건 더 급하게 빠져도 오늘 최근에 이게 들어오는구나, 올라오는구나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. 다른 종목보다는 네네. 오늘 덜 빠지고 그래도 1% 정도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떤 네.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제 순환매가 돌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. 그죠? 순환매. 순환매 네. 이제 순환매라는 거는 대형주는 순환매 타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업황이 한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거든요. 한 바퀴씩 이렇게 돌아요. 그렇기 때문에 네. 화장품 관련주도 그 전에 우리가 많이 빠졌잖아. 올해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 4분기 네네. 사이클은 위쪽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은 굳이 도망갈 필요 없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좀 더 샀으면 좋겠어요. 네, 그전에 사실 네. 여윳돈이 없었는데 지금은 좀 생겼거든요. 저는 좀 사도 그래서 나쁘지 않다고 봐요. 언제 시점에 이게 좀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어느 쪽으로 네. 보냐면 내가 이제 네. 비중을 10% 늘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네. 그죠? 근데 지금 우리가 시장을 딱 보는 거예요. 시장은 지금 저점을 잡은 게 아니잖아요. 그죠? 시장 전체로 봤을 때. 네. 예, 그러면 네. 야, 어느 시점에 사야 되냐라고 할 때 혼돈이 되잖아요. 그죠? 네. 그럼 어떻게 사야 될까? 우리 고민을 한번 해보죠. 가장 현명한 방법. 어떻게 내가 10%를 더 살 건가? 20%를 살 건가? 라는 비중을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시장이 빠지면 어쨌든 영향을 받잖아요. 아무리 좋은 주식도. 그죠? 그러면 이제 이런 네. 생각을 하는 거예요. 10%를 사면 오늘 사지 말고 야, 그러면 나는 10%를 떨어질 때마다 1%씩 살 거야. 라고 하면 10%를 사도 며칠이 걸려요? 하루에 1%씩 산다. 떨어질 때만 사도 거의 한 달 걸릴 거예요. 그렇죠. 네.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매수의 비중을 잡는 거예요. 좀 이게 좀 우리가 합리적이죠. 이제 좀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매수 비중을 늘리는 방법은 시장이 저점을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추가를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는 한 번에 다 네. 사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10%면 이렇게 1%씩 나눠 사는 거예요. 떨어질 때마다. 그러면 좀 더 길게 조금 물량을 늘려 나가는 게 좀 편할 수 있잖아요. 그죠? 근데 한 번에 10%를 네. 샀다가 더 빠지게 되면 또 심리적으로 압박이 온단 말이에요. 그쵸. 맞죠? 네. 그러니까 요 방법을 네네. 쓰는 게 훨씬 더 현명한 거예요. 이게 그쵸? 근데 왜 나는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는 우리가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요. 근데 이 경험을 잘 살려서 가는 것도 나쁘지 네. 않고요. 중국과의 네. 관계가 이제 이슈가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, 그다음에 이제 중국 정책에 대한 스탠스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 중국 관련주가 강하게 움직였는데 외교적인 부분들도 이제 겨울 때는 좀 뭔가가 있고 관군지에 대한 영향도 있어요. 그런 부분들이 네. 시기적인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늘려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. 어차피 뭐 주식을 내가 좀 살 거라고 하면 이 종목 나쁘지 네. 않고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요. 뭐 신규 진입하는 사람은 좋겠지만 지금 가서 손해 보는 사람도 내가 조금 더 시간의 여유가 있어. 그럼 이 가격은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고 이 수급을 보더라도 이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죠. 외국인 기관들이 네. 수급이 다 들어오죠. 이게 네네. 녹색하고 빨간 거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수급이에요. 이 개인들만 팔죠. 이렇게 쭉 팔고 네네. 있죠.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 개인들이 이제 손절 물량이 나온다는 얘기에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파는 물량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고 이 물량을 누가 잡냐? 외국인 기관. 이게 수급 논리라 그래요. 그렇기 때문에 네. 이 가격에서 외국인 기관들이 들어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은 이제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. 그래서 저 같으면 조금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. 네, 그러면 조금씩 사면서 제가 언제쯤 이렇게 매도. 매도, 그죠? 네. 이 자리는 네, 15만 원, 적절하게. 15만 원이에요. 네. 일단은 1차적으로 15만 원.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. 그러니까 우리가 네. 주가라는 거는 이렇게 이 쇼티지라 그래요. 그래서 고점과 저점이 얼마만큼 빠지냐. 이거 대형주를 분석해 보면
거의 이제 저점이 나오는 거는 거의 그러니까 이 반값에 빠져요. 50%에서 약간 더 쇼티지가 나온다면 60% 빠져요. 고점이 30만 원이라고 하면 거의 한 15만 원이 우리가 볼 때 50% 빠진 가격이잖아요. 여기서 가장의 쇼티지 나왔다가 다시 15만 원짜리가 올라왔다는 얘기예요. 8만 원까지 찍다가 15만 원까지 올라왔잖아요. 여기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저점의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. 왜 그러냐면 파동 자체가 8만 원 갔다가 그다음에 최근에 네. 10만 원 갔다가 그다음에 11만 원에서 저점을 계속 높이잖아요. 네. 그리고 1차, 2차, 이렇게 3차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이 저점이 1번, 2번, 3번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잖아요. 이렇게 그죠? 그건 뭐냐면 이 네. 안이 거의 저점이 가격이 많아요. 그건 뭐냐면 외국인 기관들이 아까 샀잖아요. 산 이유는 뭐냐면 이제 외국인 기관들은 지분이라고 있어요. 그 전에 사놨던 금액들이 손해가 나면 이 외국인 기관을 사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순환매가 나오는 거예요. 그 가격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. 이렇게 보여져요. 알겠죠? 그래서 네네, 15만 원 알겠습니다. 되면 연락 한번 주세요. 네, 설명 감사합니다. 네,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고맙습니다.